어제 저녁에 이제 이 미래한국당에 비례 신청한 531명, 그 중에만 70명 정도는 이제 비공개로 있기 때문에 한 450명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가세현, 김세희, 뭐 김재철, 규란영, 유영아 이런 식으로 하고, 윤봉길 손녀 윤주경, 정은천, 뭐 허원재, 배영식 전 의원 등등 이렇게 했다. 이게 300만 원이라 그러나요? 이번에 낸 게? 지금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 회장, 김보람 인사이트 컴퍼니 CCO, 백현주 전 서울신문 기자, 이성호 북한인권단체 나우 대표이사, 김은희 전 테니스 선수, 기란영, 김재철, 현역 의원 중에서는 정은천, 허원재, 배영식 전 의원들, 남상의 하림각 회장이요? 하림각 회장도 넣었어요. 윤창현, 원래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였는데, 마지막 역정은 정치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 감동적인 공천이 있어야 된다. 비례대표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비례대표라는 건 저는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근데 원래 취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비례의 이 존재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친박신당이다. 그럼 전국적으로 10%의 득표를 얻었다. 친박신당이. 그 10% 가지고는 지역에서는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10%를 받은 정당의 그 유권자의 뜻을 도대체 국회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249개의 지역구에서 다 10%씩 받았다. 모든 후보가. 그럼 다 떨어지잖아요. 10% 지지율을 받았지만은 영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당 지지율에 걸맞는 이 의석수를 비례로 이렇게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방지해주는 게 이 비례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나쁜 제도 아니죠. 친박신당이 10%의 지지를 얻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을 수 있냐. 이걸 보완해주는 제도니까 이게 나쁜 취지가 아닙니다. 원래 비례라는 게. 두 번째는, 선거는 저만 해도 이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제가 관악을 나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체질적으로. 이게 이 글 쓰고 이 방송한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이 선거 운동은. 이 팻말 들고 최소한 오전에 한 2시간, 퇴근 시간에 2시간, 4시간 서 있어야 되고, 가게마다 들어가서 인사해야 되고, 이거는 글 쓰는 거와 정책 연구하는 거와 방송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그 가게 잘 들어가고 술자리 막 들어가서 막 인사하고 이거 잘하는 사람과, 실제 그러면 국회의원의 업무는 뭐냐. 국회의원의 업무는 입법하고 입법정책하고 행정부 감시거든요. 그 예산 심의하고. 그러면은 인사 잘하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국정감사 때 무슨 부처를 잘 감시할 수 있냐. 이 정책의 능력하고는 별개니까. 지역구 선거는 이 선거 운동 잘하는 사람으로 꽂되, 비례대표는 실질적으로 입법정책을 하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꽂아서 보완을 한다. 입법부 기능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과학이면 과학, 복지면 복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당 부처의 장차관들을 그냥 다 휘어잡아야 되거든요, 실력으로. 그래서 행정부가 사기치는 건 막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입법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4년 동안 국회의원 한다 그러면은, 4년 동안 막 그것만 한다, 막 입법정책만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회의원이 딴짓 안 하고 입법정책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비례대표에 한 작은 정당이어도 한 6, 7명 간다. 그 정당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당이냐면은 예전에 통진당이에요. 민노당하고. 거기 가는 비례대표 한 6, 7명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보장을 해줘요. 물론 국가를 완전히 망치는 좌익 정책들인데, 국가 망치는 정책을 하여튼 이 비례대표 이 사람들은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만들기 때문에, 민노당이 의원수 한 13명 가지고도 막강한 힘을 낸 게 그거였거든요. 나라를 망치는 정책에서 그게 문제지, 사실 비례에 가장 걸맞는 취지로 활동한 건 민노당 비례 통진당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물론 거기서 이제 계급 서열, 꼭 거기는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운동권 계급 서열대로 들어갔지만은 활동 자체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보수 정당이면은 이 비례다 그러면 전문가를 꽂아야 돼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꽂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 과제가 필요한지를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걸 당에서 보장을 해줘야 돼요.
정치를 하지 않도록. 그럼 4년 동안 이 지역구 의원들은 거의 의정 활동의 70~80%가 지역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똑바로 못하죠. 이 지역구 의원들은. 그럼 비례는 지역구가 없으니까 남들 70~80% 지역구에 묶여있을 때 그걸 한번 의정활동으로 연결시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례 한 명이 지역구 의원 4명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은 비례로 들어간 사람은 다음 총선 때 절대 지역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공약을 해줘야 돼요. 차라리 비례로 들어와서요. 너무 잘한다 일을 전문적으로. 그러면 비례를 한 번 더 하는 한 있더라도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들 다 바꾸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더불당이나 이 미통당 그런데요. 비례로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 총선 때 지역으로 나가려고 4년 동안 정책 입법은 안중에 뒀고 공천 받으려니까 당의 권력자를 따라다니고 미리 한 지역구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 맡아가지고 지역 뛰어다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비례로 들어와가지고 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나오는 면면들 볼 때 어쩔 수가 없어. 이 사람들 뭐라 그럴 것도 없는 게 지금까지 정당들이 그렇게 하지 않,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비례대표를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전문가를 집어넣습니까? 그냥 당대표 친구들, 측근들, 그리고 뭐 좀 인지도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대로의 비례대표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자, 저는요, 이분이 지금 뭐 1번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비례의 취지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쁜 사람이 아주 괜찮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국회 가서 어떤 전문 정책을 할 겁니까? 이분은 원래 이런 독립기념관장, 그쵸? 딱 이런 직책에 맞는 사람이지 비례로 국회 입성해가지고 행정부 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가문에. 근데 그 상징을 갖고 비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징 가지고는. 오히려 차라리 지역을 나가는 게 맞죠. 이분은. 딱 봤을 때 손에 보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국회 들어가자마자 막 이걸 하겠다 딱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 사람들 제가 쭉쭉 보면은 자, 이분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그런 대로 좀 맞지 않나 이분은. 왜냐면 비례가 전문성도 있지만은 취약계층을 대변해주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례의 그 완전 교과서적인 취지 얘기하는 거예요.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낸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은 이제 지금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 자영업 관련 정책을 이제 입법한다, 취지에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이분은 소상공인에게 이제 국민 세금 왕창 몰아주는 아마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은 취지로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친박신당도 이 사람하고 연이 있었으면은 이런 정도는 영입해가지고 비례로 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뭐 컨텐츠 책임자면 컨텐츠 만들어야죠. 컨텐츠 만들어야지 국회의원을 안 맞을 거고. 백현주 기자 제가 아는 기자인데 백현주 기자 정도면은 지역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현주 기자는 지금 정치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분이 전문 정책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역구 출마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영호 극지탐험가, 이분은 제가 원래 얘기했지만은 비례구 지역이고 정치 일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오지탐험가가 국회에 왜 들어옵니까?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나무 대표사, 이분도 이제 그런 대로 비례 취지에 좀 걸맞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북한 인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또 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분 정도가 이제 비례로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제가 태영호 공사가 지역으로 왜 나가는지 이해가 안 돼. 태영호 공사는 근데 이제 여기하고도 차이가 있는 게, 이 지성호 씨는 북한 이른바 바닥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고, 태영호 공사는 너무 고위직이잖아요. 김일성 패밀리와 완전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태영호사는 비례구 지역이고 아예 국회의원 하면 안 되고, 이런 분은 적당하죠. 근데 이분 말고도 북한인권단체에서 하는 탈북자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꼭 이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은희 전 테니스 선수,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비례를 왜 하는지, 어떤 정책을 감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역으로 나가야죠. 판사니 검사니 이런 사람들 다 비례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 판검사 정도가 정당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거 거의 정치 판사라는 얘기예요. 정치 검사고. 그런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다 지역으로 나가서 정치를 해야죠. 길환영, 김재철 마찬가지입니다. KBS 사장과 MBC 사장이 전문 실력 가지고 됩니까? 다 정치해 가서 다 정치권에 줄 서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역으로 나가야죠. 실제로 지역 출마했었잖아요. 길 사장하고 김재철 사장은. 자, 뭐 남의 얘기할 거 없고요. 제가 지금 이제 테오리 PC를 설명드릴 텐데, 미디어워치 제가 옥중에 있을 때 젊은 법조계 과학적 전문가들이 태블릿 진상규명단을 꾸려서 사실 거기서 다 조작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이 진상규명단에 있는 과학 전문가를 저희는 친박신당의 비례대표로 신청을 할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사람 이제 경력만 딱 보면은 우리 미더치 시청자나 친박신당 당원들이나 이게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비례에 적합한 인물이구나. 비례대표라는 게 뭔가가 그냥 딱 보일 거예요. 딱 경력만 보면은 이 친구가 국회 가서 뭐 할지가 다 나와요. 일단 태블릿부터 처리하겠죠. 그거 이외에 딱딱딱딱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비례로 나가야 돼요. 근데